이수영이라고 합니다.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이 말을 셀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보통 TV에 나오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성공한 사람들, 우리와는 조금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TV에 나오는 그런 유명한 사람도 여러분들과 특별히 다른 길을 걷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약간의 특별한 게 있다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되게 좀 힘들었던 적도 많았고 실망을 했던 적도 많았는데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맨날 어렸을 때 수영이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이렇게 물으면 저는 항상 가수라고 대답하곤 했었죠. 근데 문제점은 제가 커서도 계속 노래를 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엄마 아빠한테 음악이 하고 싶다 라고 말을 하면 부모님께서는 너는 그만큼의 특별한 재능도 없다 라고 하면서 저를 되게 강하게 반대하셨어요. 그 꿈을. 그래서 중학교 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과 진로 상담을 하는데 딴 애들은 막 5분 10분이면 막 교무실 들어갔다 나오는데 전 진짜 2시간 동안 선생님하고 울음범벅이 되면서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날 밤에 엄마 아빠를 딱 앉혀놓고 진짜 진지하게 엄마 아빠 저는 진짜 이 세상에서 노래가 제일 좋아요. 전 진짜 노래가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부모님께서는 그래도 네가 음악을 좋아하는 건 안다. 그래도 그 길이 되게 험하고 불안정하니까 그냥 네가 취미로 음악을 즐겼으면 좋겠다 하고 끝까지 반대하셨죠. 그래서 그 뒤로 1년 동안은 그냥 그 꿈을 접었어요. 그냥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김해외고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근데 김해외고라고 하니까 이제 고등학생이잖아요. 진로를 정해야 될 시기예요. 근데 제가 부모님이 권유해 주신 대로 초등학교 선생님을 이제 직업으로 가지고 생기부를 작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진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진짜 음악보다 좋아하는 게 없다고요. 근데 그렇게 확신이 드니까 좀 두렵더라고요. 이때까지는 음악을 해본 적도 없었고 배워본 적도 없었고 부모님도 이렇게 저를 초등교사가 될 거라고 믿고 계시고 되게 용기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내가 이 길을 선택한다고 잘 할 수 있을까? 부모님께 이 말을 하면 얼마나 속상하실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꿈을 숨기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왜 못하나? 그냥 나도 딴 애들처럼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고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가끔씩 울음과 함께 터질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저와 함께 고민해준 저의 고마운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걔들은 제가 이렇게 고민을 얘기하면 고민을 들어주는 동시에 제가 음악을 가장 즐길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같이 고민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번에 며칠 전에 이미도 강사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도 갑자기 그게 터져서 친구들과 함께 짜장면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한 친구가 저보고 그럼 너 음악 선생님은 어떠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진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았다는 게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바로 엄마 아빠한테 달려가서 엄마 아빠 저 초등학교 음악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하니까 두 분 다 허락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18년 동안에 그렇게 긴 고민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들도 지금 많을 거예요.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으시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 좋아하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닌가 한 번 더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로 가는 길이 조금 험난하고 부모님도 저를 믿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진짜 포기하지 마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무작정 꿈이라고 하면 흔히 미래에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곤 하는데, 수영이 발표는 지금 자기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로부터 비롯되었고, 지금 자기가 그 길을 좋아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이든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날 같이 짜장면 먹는 친구인데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항상 꿈가지고 고민 많이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원래 꿈을 꾸는 사람들 다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저 친구가 진짜 제일 꿈을 열심히 생각했고, 그래서 정말 저는 저 친구 꿈꾸는 친구들 중에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평소에는 평소에 저 친구가 되게 그냥 말하는 거나 이런 게 좀 어려 보이고 좀 귀엽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 항상 저 친구를 약간 어린 친구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 친구가 열심히 고민하고 정말 18년 동안 꾸은 꿈을 저희랑 같이 얘기하면서 그냥 깨우치고 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저도 많이 배웠고, 그래서 저 친구 진짜 그냥 저희보다도 더 어리냐고 생각하고, 그래서 괜찮으세요. 학생회장님의 깜짝 연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우선 이런 행사를 기획해준 모든 인성사관부 부원들, 그리고 이렇게 참여해준 학생들, 또 이렇게 보러 와준 청중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사회 참여하면 일단 사실 너무 광범위하기도 하고 이게 참 풀어내기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주제로 잡은 이유가, 사실 제가 김해외고에 들어와서 2년 반 그 정도 동안 공부에 한 1 정도 투자했고, 전체 에너지가 10이라면 한 1 정도는 공부에 투자했고, 한 2 정도는 이제 치킨에 투자했고, 어떤 치킨집이 맛있을까 뭐 이런 거에 투자했고, 한 2 정도는 또 게임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한 5 정도가 남는데 그 5 중에 한 2 정도는 또 잠에 투자를 했고, 그러고 보니 남은 3은 사회 참여에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공부 한 3배 정도를 여기에 힘을 들였던 것 같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사회 참여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껏 사회 참여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나라가 진짜 이런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에 대해서 되게 닫혀있다라는 것입니다. 작년 여름에 제가 부산의 한 경찰서를 간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집회 신고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제 어떤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여기에서 언제 몇 시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내용으로 캠페인을 할 거예요 하고 집회 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참 무겁더라고요. 좀 약간 철창 냄새 비슷한 것도 나고, 좀 괜히 좀 쫄기도 쫄고 해서 이렇게 쫙 엄청 움츠러든 상태로 갔는데, 처음 제가 집회 신고를 하러 왔다고 하고, 고등학생이라고 하자, 그 담당 경찰관님이 하신 말씀이, 학생은 도대체 이런 일을 왜 하려고 하지? 라면서, 뭐 굳이 너네가 이런다고 달라질 것도 아니고, 그냥 너네 뭐 힘만 빼는 거고, 그냥 공부해서 뭐 대학 가서 이런 거 해도 되지 않나?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혹시 너네 뭐 어느 당이 있나? 이러면서 캠페인에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좀 매도하시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뭐 제가 또 저희가 뭐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뭐 정치적으로는 중립의 입장이고 뭐 그러면서 뭐 저희가 알면 뭘 알겠습니까? 그냥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정사정해서
겨우 허가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받고 제가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느꼈던 점은 우리나라가 정말 닫혀 있다. 이거를 정말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작은 희망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크리스마스 즈음이었을 겁니다. 충북 청주에서 열린 사할린 한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심포지엄을 기획하였을 때였습니다. 그 심포지엄에서 저는 지금과 같이 간단하게 연사로 올라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에 대한 국가의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의 스피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스피치가 끝나고 나서 연단에서 내려왔을 때 한 할머니께서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할머니께서는 사할린에서 영주귀국하신 한인분이었습니다. 그 할머니께서는 제 손을 잡으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당신께서 하고 싶었던 말을 하지만 하지 못했던 말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지시는 할머니를 보면서 저 역시 좀 짠해졌습니다. 살짝 울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충북 지역에서 사할린 한인을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소식을 인터넷을 통해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저의 작은 참여나 활동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이런 모든 사회에 부정적 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참여 활동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언급된 활동 이외에도 제가 여러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모든 사회 참여는 바로 관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동네의, 우리 지역의, 우리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가장 강력한 사회 참여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요새 꿈을 잃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제가 정치 쪽에 많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진지하게 한번 나아가는 것을 많이 고민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상, 우리나라의 현실상 정치를 하기에는 너무 많은 리스크가 있다 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그와 비슷한 관련된 분야에서 이제 또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일단 실례가 안 되신다면 부산에 집회 신고를 가신 그 집회 사유 무슨 일을 하러 가셨는지, 그리고 약간 뉴스에서 보이는 거긴 하지만 집회를 하다 보면은 학생이라고 해도 약간 경찰들과의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식으로 위험한 일은 없으셨는지. 네, 작년 여름에 부산에 갔을 때는 그때가 한참 그 유네스코 관련해서 일본 구남도가 이제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고 있다 해서 그거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그런 캠페인이었고, 그땐 정말 어느 정치적 의도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고요. 대신에 제가 재작년 11월쯤에 이제 서울에서 캠페인을 한번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시민들의 정치 무관심에 대해서 그런 캠페인을 벌였었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캠페인이다 보니까 경찰들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그런 부분은 없었지만, 이제 경찰들이 뭐 하냐라고 계속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걸 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차이를 공유합니다. 김글 스토리